지독한 가난은 20살 청년 김민준의 삶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져 나간 적 없는 그림자였다. 새벽 인력시장의 찬 공기를 가르며 건설 현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 청은망은 무거웠고, 해가 진 후에는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더미와 씨름하거나 밤늦도록 오토바이를 몰며 음식 배달을 해야만 했다. 손에 쥐어지는 푼돈은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 보내드릴 약값조차 버거울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성실함과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청년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낡은 옥탑방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장맛비가 쏟아진 후라 그런지 하늘은 유난히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당장 수술비가 필요한데 그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다. 터덜터덜 힘없는 발걸음을 옮기던 그의 눈에 동네 한쪽에 방치된 낡은 석등, 시등 하나가 들어왔다. 한때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불을 밝혔을 그 석등은 이제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고, 곳곳이 부서져 흉물스러운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무심하게 그 옆을 지나쳤지만 민준의 발걸음은 어쩐지 그 앞에서 멈춰 섰다. 어릴 적 할머니 손을 잡고 이 석등 앞에서 소원을 빌었던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이러다 정말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날 텐데,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듯했다. 구청에 연락해도 언제 처리해 줄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근처 철물점에서 시멘트와 몇 가지 공구를 사왔다. 어차피 내일은 일요일이라 특별한 일도 없었다. 그는 늦은 밤까지 홀로 석등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기울어진 기단을 바로 세우고 부서진 부분을 시멘트로 꼼꼼하게 메웠다. 서툰 솜씨였지만 그의 이매는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마침내 석등 수리가 끝났을 때 하늘에는 이미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제법 안정된 모습으로 어둠 속에 서 있는 석등을 보자 민준의 마음은 어쩐지 뿌듯해졌다. 그는 석등을 향해 가만히 손을 모으고 할머니의 건강을 빌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맑고 투명한 그러나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기계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선량한 공공기여 행위 확인. 만능 시스템, 완능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사용자 김민준님, 만능 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시스템은 사용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고 비범한 업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합니다. 뭐라고? 민준은 너무 놀라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환청인가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최초 시스템 활성화 보상으로 시스템 포인트 100점과 기본 스킬 향상된 직관력 LV-볼 1이 지급되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반투명한 시스템 창이 홀로그램처럼 떠올랐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선명한 현실이었다. 만능 시스템이라니. 마치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이다. 그는 한동안 멍하니 시스템 창을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시스템의 여러 기능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시스템의 기능은 상상을 초월했다. 포인트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신체 능력 강화, 각종 전문 지식 습득, 심지어 특수한 아이템 생성까지 가능한 듯했다. 향상된 직관력 스킬은 위험을 감지하거나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약간 향상시켜주는 것 같았다. 이것만 있다면 할머니 수술비도 내 삶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그의 가슴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절망밖에 보이지 않던 그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비친 것이다.
그는 흥분을 가라앉히려 애쓰며 다시 집으로 향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의 향상된 직관력이 갑자기 머릿속에 강렬한 경고 신호를 보냈다. 골목 안쪽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깍 이거 놔. 살려주세요. 바로 그때 골목 깊숙한 곳에서 다급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망설일 틈도 없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는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한 여자를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었다. 여자는 값비싸 보이는 정장 차림이었고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저항하고 있었다. 남자들은 그녀의 핸드백을 빼앗으려 하는 듯했다. 거기 못 서. 그 여자한테서 손 떼. 민준이 고함을 치며 달려들자 남자들은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그의 허름한 행색을 보고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웬 놈이냐 끼어들지 말고 썩 꺼져. 덩치 큰 남자 하나가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민주는 두려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그의 향상된 직관력은 상대방의 다음 움직임을 어렴풋이나마 예측하게 해주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는 평소보다 더 큰 힘이 실리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시스템이 부여한 마이너한 근력 강화 같은 것이었을까.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민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피하고는 그의 복부를 걷어찼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나머지 남자들은 놀라서 일제히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전문적인 싸움꾼은 아니었지만 건설 현장에서 다져진 맷집과 시스템의 도움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한 명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다른 한 명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비록 그의 몸에도 여러 군데 상처가 나고 옷이 찢어졌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용감한 저항에 당황한 남자들은 결국 여자를 내버려 두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순식간에 골목 안에는 민준과 겁에 질린 여자만이 남았다. 괜찮으십니까? 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여자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미모는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SY그룹의 최연소 CEO 이수연이었다. 수연은 처음 겪는 끔찍한 상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보고는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다. 흙먼지와 피로 얼룩진 얼굴, 찢어진 옷까지. 누가 보아도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영웅보다도 더 빛나 보였다. 특히 자신을 걱정하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은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뒤흔들었다. 네네, 전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괜찮다며 손을 저으려 했지만 그 순간 옆구리에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에 그만 인상을 찌푸렸다. 싸우는 동안 미처 몰랐는데 칼에 살짝 스친 모양이었다. 잠깐만요. 피가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해요. 수연은 그의 상처를 보고는 경악하며 다급하게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연락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표정과 진심 어린 걱정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곧이어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고 정장 차림의 비서가 황급히 달려왔다. 수연은 민준을 부축하여 차에 태우고는 곧장 SY그룹 산하의 최고급 종합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이 평범해 보이는 청년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의 이름도 나이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의 용기와 선량함은 이미 그녀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김민준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그의 코를 찌른 것은 은은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고급스러운 방향제 향이었다.
온몸이 솜처럼 가벼웠고 어젯밤에 격렬했던 싸움으로 인한 통증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SY그룹 산하의 최고급 VIP 병실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고 병실 내부는 웬만한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호화로웠다. 정신이 좀 드세요. 김민준 씨.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단정한 정장 차림에 이수연 대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어젯밤 그들을 병원으로 데려왔던 비서가 공손하게 서 있었다. 이 대표님, 제가 왜 여기에... 민주는 당황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수연이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눌렀다. 무리하지 마세요. 다행히 상처가 깊지는 않지만 며칠간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젯밤 일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준 씨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에 민주는 오히려 몸둘 바를 몰랐다.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을 봤다면 저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겠어요. 민준 씨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수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비서에게 눈짓했고 비서는 곧바로 두툼한 봉투 하나를 민준에게 건넸다. 이건 제 작은 성의입니다. 치료비에도 보태시고 당분간 일도 못하실 테니 생활비로 쓰세요. 봉투 안에는 꽤 많은 액수의 현금이 들어있을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중하게 봉투를 다시 수연에게 돌려주었다. 대표님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서 한 일이고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닙니다. 치료비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거절에 수연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호의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그 어떤 꾸밈도 없어 보였다. 그의 이런 모습은 수연에게 더욱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남자 김민준.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직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다. 비록 그의 행사액은 초라했지만 그의 내면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결국 민주는 수연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치료비와 찢어진 옷값 정도만 받기로 했다. 며칠간의 입원 치료 후 퇴원하는 날, 수연은 직접 자신의 차로 민준을 그의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의 낡고 허름한 옥탑방을 본 순간 그녀의 마음은 더욱더 복잡해졌다. 저런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바르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수연은 비서에게 민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며칠 뒤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그녀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김민준은 부모님 없이 홀로 계신 할머니를 모시며 온갖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늘 친절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평판이 나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수술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수연의 마음속에는 그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더 간절해졌다. 한편 옥탑방으로 돌아온 민주는 자신의 몸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도 만능 시스템의 능력일지도 몰랐다. 그는 퇴원 후 틈틈이 시스템의 기능들을 탐색했다. 시스템 알림 사용자 김민준님의 선행 타인의 생명 구조로 인해 시스템 포인트 500점과 초급 회복력 강화 알포질 스킬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보유 시스템 포인트 600점, 기본 100점, 플러스 추가 500점. 현재 보유 스킬 향상된 직관력, LV11 초급 회복력 강화, LV11. 민주는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능력들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는 시스템 포인트를 사용하여
향상된 직관력 스킬을 LB-비리로 업그레이드했고 남은 포인트로는 기초 체력 강화 LB-7 스킬을 새롭게 습득했다. 스킬을 습득하자마자 온몸에 미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느껴졌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머리는 더욱 맑아졌으며 주변의 상황을 감지하는 능력 또한 예민해진 것 같았다. 그는 이 힘을 할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돈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고민 끝에 자신의 향상된 직관력과 새롭게 얻은 기초 체력을 활용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던 중 이수연 대표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녀는 식사나 함께 하자며 정중하게 그를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민주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간곡한 태도에 결국 초대에 응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나간 민주는 자신과 너무나도 다른 세계에 속한 듯한 수연의 모습에 다시 한번 위축감을 느꼈다. 하지만 수연은 그런 그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시종일관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그를 대했고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조금씩 누그러졌다. 식사 도중 수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민준 씨, 혹시 괜찮다면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마침 제 개인 비서팀에 결혼이 생겼는데 민준 씨처럼 믿을 수 있고 용감한 분이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 급여나 처우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정당하게 돈을 벌고 싶었고 누군가의 동정이나 호의에 기대고 싶지는 않았다. 또한 그녀의 세계는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위험해 보였다. 대표님, 너무나 감사한 제안이지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중책을 맡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힘으로 할머니 수술비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의 정중한 거절에 수연은 잠시 실망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겠어요, 민준 씨. 하지만 언제든 제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그와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하는 듯했다. 그 후로도 수연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민준에게 연락을 해왔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한 번은 그녀의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며 민준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고 또 한 번은 할머니께 드릴 좋은 약재를 구했다며 그의 집 근처까지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 그녀의 이런 적극적인 모습에 민주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한편 수연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는 그녀 주변의 상류층 사교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SY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그녀가 평범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한 남자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족들 역시 이 상황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지만 수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김민주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을 넘어 이미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수연의 관심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삶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희망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밤에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상훈련 공간에서 기초 체력과 새로 얻은 기초 격투술 LB-7 스킬을 연마했고 낮에는 향상된 직관력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수술비 마련이라는 목표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선량한 행동 하나가 불러온 나비 효과가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만능 시스템이라는 기연이 앞으로 그의 인생을 얼마나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될지를, 그리고 아름다운 여총수의 적극적인 관심 뒤에는 또 어떤 폭풍우가 숨겨져 있을지를
김민준의 삶은 만능 시스템의 등장과 함께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시스템은 그에게 매일같이 소소한 선행 퀘스트나 문제 해결 퀘스트를 제시했고 그는 성실하게 그것들을 수행하며 시스템 포인트와 함께 새로운 능력들을 얻어갔다. 일일 퀘스트 무거운 짐을 옮기지 못해 곤란해하는 노인을 도와주세요. 보상 시스템 포인트 10점 친화력 소폭 상승. 주간 퀘스트 동네 버려진 화단을 정비하여 작은 쉼터를 만드세요. 보상 시스템 포인트 50점 기본 원예 기술 LB빌 획득. 돌발 퀘스트 골목길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아이를 찾아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계하세요. 보상 시스템 포인트 30점 어린아이 달래기 특기 획득. 민주는 마치 게임 속 캐릭터가 된 것처럼 퀘스트를 해결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예전보다 훨씬 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시스템은 단순히 그에게 초능력을 주는 것을 넘어 그를 더욱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렇게 모은 포인트로 그는 기존의 스킬들을 꾸준히 레벨업 시켰다. 향상된 직관력은 이제 엘빗 3인이 되어 위험 감지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미묘한 감정 변화까지 읽어내는 수준에 이르렀고 기초 체력 강화와 기초 격투술, 역시 꾸준한 가상훈련 공간에서의 단련과 포인트 투자로 각각 엘브 2로 상승하여 그의 신체 능력은 일반인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었다. 또한 그는 새롭게 초급 수리 기술 마스터리 엘브 파스타 안시알 스킬을 획득했는데 이 스킬 덕분에 그는 어떤 물건이든 그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고 간단한 고장은 눈 감고도 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수연 대표의 관심과 호의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SY그룹 산하 자선재단에서 진행하는 오래된 보육권 시설 개선 프로젝트에 민준을 특별기술 자문이라는 거창한 직함으로 초빙했다. 물론 민준은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민준 씨의 그 석등수리 솜씨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 능력을 좋은 일에 써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그녀의 간곡한 부탁과 함께 보육권 아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할 수 없어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급여 조건 또한 그가 지금껏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준이었다. 할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드디어 열린 것이다. 보육권 시설 개선 프로젝트는 민준과 수연이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민준은 초급 수리 기술 마스터리 스킬을 10분 활용하여 낡고 위험했던 보육권의 시설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수리하고 개선해 나갔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치 마법처럼 낡은 것들이 새 것처럼 변했고 보육권 아이들은 환호하며 그를 따랐다. 수연은 그런 민준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에 대한 호감과 존경심을 더욱더 키워나갔다. 그는 단순히 손재주만 좋은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을 대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씨,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그리고 가끔씩 보여주는 예상치 못한 지혜와 통찰력. 물론 그것은 향상된 직관력 덕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차갑고 계산적인 재벌가의 사람들 속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인간적인 매력을 그에게서 발견했다. 함께 땀 흘리며 일하고 아이들과 어울려 웃고 떠드는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끔은 퇴근 후 함께 포장마차에 들러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다. 민주는 수연이 화려한 CEO의 모습 뒤에 숨겨진 여린 감성과 사회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연은 민준이 가난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결코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내면의 소유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서로를 향한 풋풋하고 설레는 감정들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순탄하게만 흘러갈 리 없었다.
수연의 주변에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된 상류층 자제들이 들끓었고 그 중에서도 대항그룹 최 회장의 외아들인 최동욱은 가장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수연에게 구애하고 있었다. 최동욱은 수려한 외모와 막강한 배경을 가졌지만 오만하고 방탕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최근 수연이 한낱 보유권 기술 자문 따위와 어울린다는 소문을 듣고는 심기가 매우 불편했다. 어느 날 최동욱은 보유권 후원을 핑계로 수연과 민준이 함께 있는 자리에 나타났다. 그는 민준의 허름한 작업복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말투로 시비를 걸어왔다. 이보쇼, 김민준 씨라고 했나. 듣자 하니 수연 씨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다던데 대체 무슨 재주로 그런 건지 궁금하군. 혹시 몸으로라도 때우는 건가? 그의 모욕적인 언사에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침착하게 대꾸했다. 최동욱 씨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할 수 있는 일 고작 이런 자비리나 하면서 수연 씨 주변을 얼쩡거리는 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인가 주제 파악 좀 하시지. 최동욱은 더욱더 기고만장하여 민준을 짓밟으려 했다. 하지만 그때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의 향상된 직관력은 최동욱의 다음 행동과 그의 숨겨진 약점들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다. 최동욱 씨, 그렇게 잘나셨으면 얼마 전 대항그룹 주가가 폭락했을 때 해외로 빼돌리려 했던 비자금 문제나 제대로 해결하시죠. 하마터면 그룹 전체가 넘어갈 뻔했다고 하던데요. 물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떠도는 소문일 뿐이죠. 민준의 방역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최동욱의 아픈 곳을 찔렀다. 최동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는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비자금 문제는 최측근 몇 명만이 아는 극비 사항이었기 때문이었다. 수연은 민준의 기지와 용기의 내심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가 어떻게 그런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지 의아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굳이 묻지 않았다. 지금은 그저 통쾌한 마음으로 최동욱의 망신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궁지에 몰린 최동욱은 결국 분을 사귀지 못하고 민준에게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민준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가볍게 최동욱의 주먹을 피하고는 오히려 그의 팔을 잡아 비틀어 간단하게 제압해버렸다. 기초 격투술 엘부 추리의 힘이었다. 이거 놔. 내 놈이 감히 날. 최동욱은 고통과 굴욕감에 몸부림쳤지만 민준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수연이 차갑게 말했다. 최동욱 씨,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그리고 다시는 민준 씨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그는 제 소중한 사람입니다. 수연의 단호한 말에 최동욱은 결국 꼬리를 내리고 치욕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그가 사라지자 민준과 수연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준 씨,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그 정보는 어떻게... 괜찮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세상에는 가끔 신기한 일도 일어나는 법이죠. 민준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수연 역시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이전과는 다른 깊은 감정의 교류가 그들 사이에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명 단순한 호감이나 연민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다. 그들의 첫 설렘은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왔고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시련과 운명의 소용돌이를 예감하게 만들고 있었다. 보유권 시설 개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김민준은 이수연 대표와 SY그룹 자선재단으로부터 후한 보수와 함께 감사패까지 받았다. 그의 성실함과 뛰어난 기술력은 재단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선행 청년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몇몇 지역 신문에 작게나마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할머니의 수술비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모였다. 하지만 민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만능 시스템을 통해 얻은 능력들을 더욱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었다. 마침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가 사는 동네의 오래된 저지대 주택가는 매년 침수 피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구청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배수시설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민주는 향상된 직관력과 초급 수리기술 마스터리 스킬, 그리고 새롭게 습득한 기초토목공학 지식 하비치기를 활용하여 며칠 밤낮으로 동네의 배수 시스템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적은 비용으로 배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선안을 고안해냈다. 그는 익명으로 구청에 개선안을 제출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그의 제안을 비웃으며 서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젊은 녀석이 뭘 안다고 이런 걸 보내 라는 모욕적인 말과 함께였다. 민주는 분노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돈과 시스템을 통해 얻은 약간의 추가 자금, 그리고 동네 주민 몇몇의 도움을 받아 직접 배수시설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땀 흘리며 배수관을 교체하고 물길을 바로잡았다. 그의 열정과 전문적인 지식, 물론 시스템의 도움이 컸지만 감탄한 동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일손을 보태기 시작했다. 며칠 뒤 서울 전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도시 곳곳이 물에 잠기고 피해가 속출했지만 놀랍게도 민준의 동네만큼은 그 어떤 침수 피해도 입지 않았다. 그가 개선한 배수시설이 완벽하게 작동한 것이다. 이 기적은 곧바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익명의 청년 영웅과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결국 구청장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의 개선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민준의 이름은 다시 한번 영웅으로 떠올랐고 그에게는 시민 영웅이라는 별명과 함께 각종 후원과 지원 제의가 쇄도했다. 이수연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민준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함께 더욱더 깊은 애정을 느꼈다. 그녀는 YS그룹의 자금과 기술력을 동원하여 민준의 활동을 은밀하게 지원했고 그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민준의 이러한 활약은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관심 또한 불러일으켰다. 특히 지난번 보육원에서 민준에게 망신을 당했던 대항그룹 최동욱은 그에 대한 질투와 분노를 더욱더 키워나갔다. 그는 민준의 갑작스러운 성공 뒤에는 분명 무언가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고 자신의 아버지인 최 회장에게 민준을 견제해야 한다고 부추겼다. 최 회장 역시 최근 SY그룹과 가까워지고 있는 민준의 존재가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던 차였다. 설상가상으로 민준이 보여준 비범한 능력들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기에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정체불명의 조직 알구스 코퍼레이션의 감시망에 포착되고 말았다. 아르고스는 전 세계의 특이 능력자나 첨단 기술을 비밀리에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그림자 정부와도 같은 조직이었다. 그들은 민준의 만능 시스템에서 발산되는 미세한 에너지 시그니처를 감지하고 그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비밀 요원들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민준과 수연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아직 감지하지 못한 채 서로에 대한 감정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신분의 차이나 주변의 시선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최동욱은 민준과 수연의 관계를 이간질하기 위해 비열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을 고용하여 민준이 마치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조작된 사진들을 찍어 수연에게 익명으로 보냈다. 또한 민준이 과거에 저질렀다는 잊지도 않은 비리들을 날조하여 언론에 퍼뜨리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수연은 민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작된 사진 따위에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최동욱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민준 역시 시스템의 향상된 직관력과 새롭게 얻은 위기감지 LB51 스킬 덕분에 최동욱의 음모를 사전에 간파하고 그의 하수인들이 증거를 조작하려는 현장을 덮쳐 오히려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폭로해버렸다. 최동욱은 또다시 망신을 당했고 민준에 대한 그의 적개심은 더욱더 커져만 갔다. 이러한 외부의 압력과 시련 속에서 민준과 수연의 사랑은 더욱더 단단해졌다. 민준은 수연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에 힘입어 과거의 소심함에서 벗어나 점점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수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준은 시스템을 통해 얻은 재료와 고급 공예기술 LB1 스킬을 활용하여 수연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만들었다. 그것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작은 보석이 박힌 목걸이였는데 그 안에는 민준의 진심과 함께 착용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미약한 시스템 에너지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연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며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다. 수연 씨,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생 당신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수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민준의 품에 안겼다.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그의 진심이 담긴 이 작은 목걸이가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순간도 잠시 민준의 시스템에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울렸다. 경고 강력한 외부 에너지 감지 정체불명의 조직 아르고스가 사용자의 위치를 특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창밖에서는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빠른 속도로 그들이 있는 곳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민준의 평범했던 삶은 이제 정말로 끝난 것이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맞서기 위해 거대한 어둠의 세력과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김민준과 이수연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들을 둘러싼 어둠의 그림자 또한 짙어지고 있었다. 최동욱은 연이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민준에 대한 복수심과 수연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고 마침내 그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그는 아르고스 아굿 코퍼레이션라는 정체불명의 조직과 손을 잡은 것이다. 아르고스는 최동욱에게 민준을 제거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민준이 가진 특별한 능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했다. 최동욱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민준을 파멸시킬 수만 있다면 악맥의 영혼이라도 팔 기세였다. 아르고스는 민준의 만능 시스템에서 발산되는 특이한 에너지 시그니처를 감지하고 오랫동안 그를 주시해왔다. 그들은 민준이 단순한 시민 영웅이 아니라 자신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예측 불가능한 변수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민준을 생포하여 그의 능력을 분석하고 가능하다면 시스템 자체를 탈취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첫 번째 함정은 이수연을 미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아르고스는 최동욱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SY그룹이 추진 중인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개입하여 수연을 함정에 빠뜨렸다. 그들은 현지 반군 세력을 매수하여 수연의 시찰단 일행을 습격하게 만들었고 마치 SY그룹이 반군과 결탁하여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조작했다. 수연은 낯선 땅에서 순식간에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그녀의 목숨은 물론이고 SY그룹 전체의 명운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서울에서 이 소식을 접한 민준은 즉시 시스템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의 향상된 직관력과 새롭게 얻은 정보 분석 마스터리 LB1 스킬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본질과 아르고스의 개입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수연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아르고스의 검은 야욕을 막기 위해 그는 직접 움직여야만 했다. 민주는 시스템 포인트를 사용하여 몇 가지 특수 아이템을 생성하고 자신의 신체 능력을 일시적으로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광폭화, 엘률브임실 스킬을 활성화시켰다. 또한 그는 만능 이동수단 소환 초급 기능을 사용하여 최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춘 소형 비행체를 소환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그동안 꾸준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포인트를 모아온 결과였다. 밤을 틈타 민주는 홀로 수연이 억류된 동남아시아의 정글지대로 향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냉철한 사냥꾼처럼 빛났고 온몸에서는 강력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현지에 도착한 그는 시스템의 위험 감지 능력과 은신술, 엘비빌질 스킬을 활용하여 반군의 경계망을 뚫고 수연이 감금된 장소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수연은 낡은 오두막 안에 갇혀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 했지만 거대한 음모 앞에서 그녀의 모든 노력은 무력하기만 했다. 수연 씨, 민준의 목소리를 들은 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가 어떻게 이곳까지 온 것일까? 민준은 순식간에 그녀를 지키고 있던 반군들을 제압하고 그녀를 구출했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민준 씨, 당신 대체... 수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민준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요. 그들이 곧 추격해 올 겁니다. 두 사람은 아르고스 요원들과 반군의 추격을 피해 필사적으로 정글을 헤쳐나갔다. 험난한 도주 과정 속에서 민주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수연을 보호했다. 그는 맨손으로 맹수를 때려잡고 절벽을 뛰어넘었으며 총알이 빗발치는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위기를 헤쳐나갔다. 수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알던 김민준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하고 어수룩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전설 속의 영웅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초인이었다. 마침내 그들이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민준이 미리 준비해둔 소형 비행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행체에 올라탄 직후 수십 대의 무장 차량과 헬기가 그들을 향해 몰려들었지만 비행체는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발휘하며 순식간에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안전한 상공에 진입하고 나서야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민준 씨, 고마워요. 또다시 당신에게 목숨을 빚졌네요.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준 것 같았지만 정작 자신은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감을 느꼈다. 민준은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였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정체가 아르고스에게 완전히 노출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수연 또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수연 씨, 사실 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민준은 마침내 자신의 비밀의 일부를 그녀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만능 시스템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정체불명의 조직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연은 그의 고백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는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오히려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민준 씨.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저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당신이 허락한다면.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수연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힘껏 안았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수연 씨. 하늘 위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다. 그들의 사랑은 가장 위험하고 절박한 순간에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아르고스라는 거대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이 모든 시련을 헤쳐나가야만 했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이수연을 구출하여 서울로 돌아온 김민주는 잠시의 평화도 허락되지 않았다. 아르고스, 아르굿 코퍼레이션은 자신들의 정예 요원들이 허무하게 당하고 인질까지 놓쳤다는 사실에 격노했고, 김민준이라는 존재를 단순한 특이 능력자가 아닌 조직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극위험 인물로 규정했다. 그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자원과 최첨단 기술, 그리고 가장 잔혹한 수단까지 동원하여 김민준을 생포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최동욱은 아르고스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김민준과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이수연 모두에게 처절한 복수를 다짐하며 아르고스에게 SY그룹의 내부 정보와 약점들을 넘겼다. 그의 정보는 아르고스가 SY그룹을 공격하고 김민준을 유인해낼 미끼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르고스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시작되었다. SY그룹의 주가는 정체불명의 세력에 의해 조작되어 폭락하기 시작했고, 주요 사업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거나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이수연의 개인 신변 또한 위협받기 시작했고, 그녀의 집 주변에는 아르고스의 감시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심지어 언론에는 SY그룹의 비리 의혹과 함께 이수연 대표가 정체불명의 남자 김민준을 지칭하는 듯했다. 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남자가 사실은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악의적인 기사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김민준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끌어내기 위한 아르고스와 최동욱의 함정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할 생각이 없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고 자신을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는 만능 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축적한 모든 포인트를 사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향상된 직관력과 위기 감지. 스킬은 마스터 레벨에 도달하여 미래를 예지하는 듯한 수준이 되었고, 신체 능력 강화와 격투술 마스터리 또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또한 그는 새롭게 에너지 제어, LV11, 스킬과 당위 공간, 왜곡 리뷰열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강력한 능력들을 해금했다. 결전의 장소는 뜻밖에도 SY그룹 본사 빌딩이었다. 아르고스는 SY그룹 이사회를 인질로 잡고 김민준에게 홀로 나타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이수연을 포함한 모든 이사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과 함께였다. 김민준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홀로 SY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와 악을 응징하겠다는 정의감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빌딩 로비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중무장한 아르고스 요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최첨단 무기들이 들려 있었고 온몸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드디어 나타났군 김민준. 아니 코드네임 노바노바라고 불러야 하나. 아르고스 작전 총책임자로 보이는 자가 비웃음과 함께 말했다. 그들은 이미 민준의 시스템 에너지 시그니처를 분석하여 그에게 코드네임까지 부여한 상태였다. 내 놈들의 장난은 여기까지다. 민준의 짧은 대답과 함께 인간의 눈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는 마치 검은 섬광처럼 요원들 사이를 파고들었고 그의 손짓 하나하나에 요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나갔다.
그의 주먹은 강철을 부수고 그의 발차기는 폭풍을 일으켰다. 새롭게 얻은 에너지 제어 스킬은 그의 신체 능력을 더욱더 증폭시켰고 당위 공간 왜곡, 스킬은 그가 총알을 피하고 적의 허를 찌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수연은 인질로 잡혀있는 이사회 회의실에서 통유리창을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저것이 정말 자신이 알던 그 평범하고 가난했던 청년 김민준이란 말인가? 그는 마치 영화 속의 슈퍼 히어로처럼, 아니 그 이상의 존재처럼 보였다. 그녀의 심장은 그를 향한 경외심과 함께 터질 듯한 사랑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최동욱 역시 아르고스 작전 총책임자의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자신이 괴물을 건드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민주는 마침내 작전 총책임자와 최동욱이 있는 곳까지 도달했다. 아르고스 총책임자는 마지막 발악으로 이수연을 인질로 삼아 민준을 협박하려 했지만 민준은 당위 공간 왜곡, 스킬을 사용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수연을 안전하게 구출하고 그의 팔을 부러뜨려 제압했다. 내 놈들의 목적은 뭐냐? 왜 나를 노리는 거지? 민준의 서슬퍼런 질문에 아르고스 총책임자는 고통 속에서도 비웃음을 잃지 않았다. 우리는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자들이다. 너처럼 통제 불가능한 변수는 제거되어야 마땅해. 내 놈의 그 능력, 그것은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단 말이다. 그는 아르고스가 전 세계의 특이 능력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필요하다면 제거하는 비밀 조직이라는 것을 실토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세상을 재단하려 했고 김민준의 만능 시스템은 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위협이자 동시에 가장 탐나는 목표였던 것이다. 최동욱은 이 모든 상황에 절망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의 모든 야망과 복수심은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이럴 수가 없어. 민주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시스템을 통해 아르고스의 불법적인 활동과 인체 실험 증거들을 모두 확보했고 동시에 전 세계 언론과 국제사법기관에 이 정보를 전송했다. 아르고스라는 거대한 그림자 조직의 실체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아르고스 총책임자와 남은 요원들은 출동한 경찰 특공대에 의해 모두 체포되었고 최동욱 역시 모든 범죄 혐의가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SY그룹을 둘러싼 모든 위협은 마침내 사라졌다. 모든 것이 끝나고 민주는 수연에게 다가갔다. 수연은 여전히 충격과 감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 씨, 당신은 대체 이제 다 끝났어요, 수연 씨. 당신은 안전합니다. 민주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냈고 동시에 세상을 위협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을 무너뜨렸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정의감으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의 앞날에는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할 터였다. 아르고스 아구스 코퍼레이션의 SY그룹 본사 습격 사건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김민준과 이수연 대표의 용감한 활약, 그리고 아르고스라는 거대 비밀 조직의 실체가 만천에 드러나면서 각국 정부는 즉각적인 공조 수사에 착수했다. 아르고스의 수장은 물론 그들과 결탁했던 최동욱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최동욱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10수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대항그룹 역시 이미지 실추와 함께 막대한 경영난에 직면하여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김민준은 이번 사건을 통해 대중들에게
SY그룹을 구한 영웅으로 알려졌지만 그의 진짜 능력과 만능 시스템의 존재는 여전히 비밀에 붙여졌다. 이수연 대표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김민준의 용기와 기질을 칭송하며 그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세간의 관심은 온통 이 드라마틱한 커플에게 집중되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김민준과 이수연은 잠시 모든 것을 잊고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미래를 약속했다. 이수연의 가족들 역시 처음에는 민준의 평범한 배경에 대해 우려했지만 그가 보여준 비범한 능력과 딸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보고는 마침내 두 사람의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특히 윤수아의 할아버지 윤태준 회장은 민준을 따로 불러 자네야말로 진정한 사내대장 부일세. 우리 서아와 YS그룹을 자네에게 맡겨도 안심이 되겠네. 라며 깊은 신뢰를 보이기도 했다. 김민준은 만능 시스템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깊이 고민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하고 무력했던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이 주어졌고 그 힘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시스템을 통해 얻은 막대한 부하 능력을 개인적인 영달이나 복수를 위해 사용하는 대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수연과 함께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과거 자신처럼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가 처음 선행을 베풀었던 낡은 석등, 시등과 동네 배수시설 개선 사업은 이제 전국적인 공공시설 개선 프로젝트로 확장되었고 그가 개발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 또한 그는 만능 시스템의 능력을 활용하여 환경 문제 해결, 신기술 개발, 난치병 치료 연구 등 인류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했다. 그는 결코 전면에 나서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지만 그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시스템이 부여한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한 진정한 영웅으로 성장한 것이다. 몇 년 후 봄 햇살이 가득한 어느 날 김민준과 이수연의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이 푸른 초원 위에서 열렸다. 화려한 보석이나 값비싼 드레스는 없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진심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민준은 이제 더 이상 초라한 옥탑방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한 젊은 사업가이자 사회에 귀감이 되는 선행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처음 석등을 고치던 그 순수한 마음과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선량함이 변함없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수연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CEO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동시에 민준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아내로서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민준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을 깨달았고 그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기꺼이 동참했다. 결혼식의 마지막 민준은 수연의 손을 잡고 하객들 앞에 섰다.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진심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지키며 당신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적이니까요. 수연의 눈가에 행복의 눈물이 글썽였다. 그녀 역시 민준의 손을 마주잡고 화답했다. 저 역시 당신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며 당신의 꿈과 이상을 응원하고 지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은 제 삶의 빛이자 희망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영웅. 두 사람의 입맞춤과 함께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이 하늘 높이 울려 퍼졌다. 한 청년의 작은 선행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과 세상을 향한 위대한 헌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분명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선한 의지가 함께하는 한 그들은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터였다. 만능 시스템은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지만 그를 진정으로 날아오르게 한 것은 바로 그의 선량한 마음과 사랑의 힘이었으니까.